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고양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고양시, 특히 일산 이쪽으로 큰 그 개발 사업과 많은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자족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갖추어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족 도시가 완전히 갖춰지는 시점 24, 5년도 이 정도 가면 아마도 현재 이 부동산 가치와 24, 5년도의 이 부동산 가치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산이 상당한 그 변화가 오는데요. 이 변화를 우리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각자가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1월 13일 날 백만 특례시 출범이 됩니다. 이 특례시가 출발이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 권한 이양으로 이제 이 생활, 복지죠. 복지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자리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특례시가 되면 그만한 권한이 그 지자체에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재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영상방송밸리 단지, 또 CJ 라이브 시티, 또 성사 혁신지구, IP 융복합 클러스터 이러한 등 여러 가지의 이 대형 개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이 교통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서해선 23년도 1월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천 2호선이라든가 교회선, 또 고양 은평선,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또 GTX 이런 것들은 24년도에 부분 개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형 일자리 사업이 첫 번째로 일산 테크노밸리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사업비가 8,493억 원의 규모로 이제 이 주도로 해서 신산업혁신 클러스터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대화동 일대에 87만 2천 평방미터의 이 미디어 콘텐츠라든가 또 바이오, 또 메디컬, 첨단 제조,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아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완공 시점이 24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자족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 고양시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특히 이 베드타운이라는 고질적인 부분을 아마도 경제적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 일산 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18,000명이라는 이 고용 창출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일산에 지금 이 대형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방송 영상밸리 단지고요. 또 이 부분이 CJ 라이브 시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3킨텍스가 들어가고, 또 이 부분에는 IP 융복합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거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자족 조치로서 이제 가치를 크게 가지고 갈 것이고, 또 22년도에 분양을 하는 이 장항 지구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는, 21년 10월에 착공을 했죠. 여기 이제 국내 첫 아레나로 세계 최초 K-POP 공연장으로서 아레나 실내 공연장이 2만석 규모가 되고, 또 실외 공연장까지 합치면 한 6만석 규모가 큰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아마 연간 190회 이상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요. 그리고 연면적이 7만 3,500평방미터고 24년도에 완공을 할 목표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 완공이 되면 28만 명의 큰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10년간 33조 원의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죠. 이거로서 이제 이 대중음악 사업은 물론이고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K 콘텐츠로 만들어가겠다는 CJ 사업 측의 사업 구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시면 이 부분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인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호텔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놀이시설, 또 이 가상현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영상 밸리 단지인데요. 이 방송 영상 밸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공식은 했지만 아직 현장에 가보면 조용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 전체 면적 24%가 방송시설이고, 또 주상복합과 단독주택 용지가 24.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43%는 이제 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도로, 공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상복합이 한 3,600세대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주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약 한 4% 정도 되는데 한 100필지 정도 된다고 해요. 주상복합과 복합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한다고 하고, 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는 호수공원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곳이고 아주 주거 환경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방송 영상 밸리 단지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14,000여 명, 이렇게, 아니요, 1,400여 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024, 5년을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점에 모든 사업들이 완공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점 가면 일산의 이 부동산 가치는 크게 상승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킨텍스인데요. 제3 킨텍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 킨텍스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3 킨텍스인데, 이 킨텍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아마도 또 이 세계적으로 전시장 역할 크게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제3 킨텍스가 완공이 되면 아시아 6위권에 또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의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기본 설계 공모 입찰에서 해안종합 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의 더 그랜드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제3 킨텍스를 마이스 산업으로 굴뚝 없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 지자체 최초로 국제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인근에 문화산업과 숙박과 쇼핑, 관광, 여러 가지의 교통 시스템, 시설이 직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광 특구와 같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도 아마 크게 부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산에는 이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다가 체계를 갖춰지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이 글로벌화 킨텍스로 해서, 또 여기는 문화 관광 시설이죠. CJ 라이브 시티, 또 방송 영상 밸리 단지 문화와 생산으로서 이제 이 방송 영상 콘텐츠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요 장항지구 이제 택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청년 일자리 상업 시설 지원으로다가 만들어지고, 또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서 아마도 이 메디컬이나 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이러한 것으로 크게 발전을 가져올 일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장항지구죠. 장항 택지지구인데, 여기는 보시면, 먼저 번에 이제 21년도에 1차적으로 분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민간주택, 주상복합, 이런 거에서 12,570세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도에 이곳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행복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 요것이 이제 1312세대가 되겠네요. 민간분양, 또 요것도 1208세대, 또 총 합산해갖고 민간 임대도 있네요. 1057세대가 있고요. 또 주상복합이 또 1058세대 이런 식으로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22년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단독주택도 한 230세대 정도가 된다 하니, 또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택지 분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얘기가 나왔었죠. GDS라고 해서,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 고양시 전체적인 이 GDS 원래는 그 구역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 킨텍스 IC로에서 요 장항지구는 개발이 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산업시설이죠. 인쇄단지로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형성이 되는데, 여기도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대화동, 가자동, 또 송포동, 또 덕이동, 이러한 부분으로 이거를 6조 원의 이 돈을 들여서 공공개발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제3기 창릉 신도시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완료가 돼야만이 여기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JDS 공공주도개발로 이 경기도와 고양시,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의 이 기관이 6조 원을 투자해서 일산 서구 일대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미래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대곡역 주변 개발도 빠르게 해야 하는데, 대곡역 주변 개발도 지금 현재 윤곽이 아직 없는 상태고, 아마도 이 대곡역은 25년 정도 가야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JDS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개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고양시 일산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 이 부동산 가치가 크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적은 돈으로 현재 일산에다가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도 큰 고부가 가치의 이 시너지 효과를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